아이고 배야, 너무 재밌다. 뿡아, 뭐가 그렇게 웃겨? 혹시 따봉충으로 유명한 라인프렌즈의 문 알아? 그 캐릭터 짤방들이야. 너무 웃기지? 그런데 얘는 왜 따봉충이야? 멀쩡한 이름이 있는데. 이 캐릭터는 라인프렌즈 중 하나야. 네이버 블로그에서 기본 제공되었던 스티커로 유명하지. 그런데 일부 블로거들이 분량만 늘리기 위해 이 캐릭터를 마구 남용한 탓에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어. 이런 이미지와 함께 강렬한 눈빛으로 엄지를 들고 있는 독특한 겉모습이 만나게 되면서 따봉충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된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최근에 본 블로그 글들에서는 안 보이던데. 그건 라인프렌즈 캐릭터가 2023년 4월부로 서비스를 종료했기 때문이야.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라인프렌즈 캐릭터들은 쓸 수 없게 되었지. 물론 그 전에 작성했던 글들에는 남아있으니까 블로그 보다 보면 아주 안 보이진 않을 거야. 그렇구나. 괜히 아쉽네. 그런데 저 갈색 곰은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이랑 엄청 닮았다. 얘는 브라운이야. 라이언이랑 좀 닮은 것 같긴 하지? 라인 프렌즈와 카카오 프렌즈는 비슷한 듯 다른 점이 꽤 많아서 비교 대상으로 자주 묶이기도 해. 카카오 프렌즈가 국내에서 유명하다면 그에 비해 라인 프렌즈는 해외에서 더욱 유명하다는 차이점이 있지. 정말? 왜 그런 거지? 그건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줄게. 라인 프렌즈는 2011년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스티커 캐릭터로 탄생했어. 그런데 사실 라인 프렌즈는 라인의 다른 캐릭터들 전부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야. 좀 헷갈리지? 캐릭터 사업 확장을 위해 2018년에 이름을 브라운 앤 프렌즈로 바꾸었지만 정착에 실패했어. 아마 이름이 너무 길고 이미 사람들에게 라인 프렌즈라는 이름이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엔 브라운 앤 프렌즈라고 나오긴 하지만 보통 캐릭터 라인 프렌즈라고 하면 이 친구들을 의미하지. 메신저 기반 캐릭터라는 공통점 때문에 라인 프렌즈와 카카오 프렌즈는 자주 비교 대상이 돼. 하지만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카카오 프렌즈에 비해 라인 프렌즈는 해외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지. 카카오가 이미 한국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거야. 지금은 일본, 태국, 대만 등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지. 이렇게 라인 프렌즈가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철저한 현지화 전략 때문이야. 단순히 언어만 번역해서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전부 그 나라 문화의 일부가 되어서 전략을 세우고 개발한 거지. 라인 프렌즈가 일본에서 크게 성장하게 되었던 계기는 동일본 대지진이야. 지진 직후에는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는데 통신 환경이 나빠져서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어. 이 현상을 본 개발진이 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발빠르게 라인 메신저 서비스를 시작했고 큰 환영을 받게 되었지. 또 길거리 음식 문화가 발달한 태국에선 배달 서비스 라인맨을 운영하고 있어. 이렇게 현지 사정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적용시켰기 때문에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지. 캐릭터들도 엄청 다양하네. 근데 보면 볼수록 브라운이랑 라이언은 정말 닮은 것 같아. 좀 그렇긴 하지.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특징도 닮은 구석이 많아. 온순하고 표정 변화가 없으며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 비슷하지. 또 각 캐릭터들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다는 점도 똑같아. 그래서 그런지 라인 프렌즈 매장에 가면 이렇게 입구에 엄청나게 큰 브라운이 있는 걸 볼 수 있어. 이것만 봐도 브라운이 라인 프렌즈의 간판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아참, 브라운은 여자친구도 있어. 이 중에서 누구일 것 같아? 글쎄, 저기 곰 캐릭터가 하나 더 있는데 쟤 아닐까? 땡, 틀렸어. 브라운의 여자친구는 바로 이 토끼 캐릭터 코니야. 발랄한 성격에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코니는 맛있는 걸 아주 좋아해. 하지만 살찌는 걸 싫어해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지. 근데 어쩐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 같진 않아 보이지? 먹이 내가 고른 건 브라운의 여동생 초코야. 2016년에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지. SNS도 열심히 하고 쇼핑과 예쁜 옷 입는 걸 좋아하는 패셔니스타야. 남매답게 설정도 닮은 구석이 많아서 초코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아. 하지만 조용조용한 성격의 브라운과는 달리 활발하다는 게 특징이야. 이렇게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거나 쇼핑에 지친 초코를 업어주는 것 등을 보면 브라운은 아주 다정한 오빠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구나. 어쩐지 둘이 똑같이 생긴 게 틀림없는 남매네. 그런데 동물 말고 사람 캐릭터도 있는 것 같은걸? 라인 프렌즈의 사람 캐릭터로는 문, 제임스, 보스가 있어. 특히 이 중에서도 문은 우리나라에선 극혐 캐릭터, 불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비운의 캐릭터야. 네이버 블로그에서 부실한 내용의 글을 길이만 느리기 위해 과도하게 사용되어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지. 블로그 글을 보다가 문이 나오면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른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을 정도야. 게다가 너무 대놓고 놀리는 듯한 모션이 있는 이 스티커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꽤 많았지.
라인 프렌즈에서도 이걸 의식했는지 아예 따봉문이라는 공식 인스타그램까지 개설했어. 문의 이런 이미지를 부정하기보다는 받아들이면서 재치 있게 소화하려는 거지. 따봉젤이라는 블로그까지 있을 정도니까 말 다 했지? 이렇게 다소 안 좋은 이미지로 굳어진 문이지만 사실은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캐릭터야. 애니메이션 라인타운과 라인 오프라인에선 주인공으로 나올 정도로 비중이 크지. 블로그에서 많이 쓰는 웃긴 캐릭터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있는 줄은 몰랐네. 다른 캐릭터들도 재미있는 설정이 많아. 보스는 뚱뚱한 체형의 중년 아저씨야. 평범하고 흔한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남들이 모르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어. 라인타운에서는 엑스트라였지만 라인 오프라인에서는 회사의 부장 직책을 맡으며 비중이 크게 늘어났어. 겉모습이랑 애니메이션 속 역할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니? 노란 머리를 쉴 새 없이 찰랑대는 이 캐릭터는 제임스야. 항상 즐겁고 긍정적인 성격이지만 의외로 마음이 여려. 또 일러스트에서도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야. 간단히 말하자면 왕자병이랄까? 하지만 굳이 문과 보스에게 머리숱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걸 보면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기도 해. 셀리는 귀여운 외모를 가졌지만 의외로 과격한 면이 있어. 한때 셀리가 병아리인지 오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공식 채널들에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정체가 확실해졌지. 앙증맞은 외모에 엉뚱발랄한 매력을 가진 셀리는 팬층이 꽤 두꺼운 편인데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셀리의 과거 스피노프 세계관을 담은 셀리 프렌즈가 나오기도 했어. 파워당당함을 타고난 베이비 셀리 외에도 셀리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을 볼 수 있어. 또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셀리의 먹방 에피소드도 인기가 많아. 그렇구나. 그런데 셀리 말고도 조그맣게 생긴 캐릭터들이 더 있지 않아? 그건 에드워드랑 레너드야. 셀리와 함께 꼬꼬마 3종사로 묶이는 친구들이지. 에드워드는 라인 프렌즈의 유일한 곤충 캐릭터야. 그래서 다른 꼬꼬마 캐릭터들 중에서도 몸집이 가장 작은 편이지. 에드워드의 생일날 다른 친구들이 축하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몸이 너무 작아서 초를 밤새도록 불어야 겨우 꺼지는 게 재미있지. 이렇게 작고 느리지만 알고 보면 카레이싱을 즐길 정도로 용감하고 부지런한 성격이야. 그리고 레너드는 비 오는 날 혼자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개구리야. 감수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낭만주의자고 소심한 성격이지. 원래 비밀요원 레너드의 미스터리라는 오디오 동화 채널을 운영 중이었는데 2020년 영상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무려 3년 넘게 영상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 게다가 공지사항에도 잠시 휴가를 간다고만 나와 있고 언제까지 쉬는지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없이 너무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서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 그래도 아직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얼른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게 말야. 한참 얘기하다 보니 이제 어느덧 두 캐릭터밖에 안 남았네. 제시카는 도도한 팔방미인 고양이야. 원래 라인 프렌즈에서 패셔니스타를 맡고 있었는데 2016년에 초코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기 순위에서 밀리게 되었지. 이렇게 라인 프렌즈는 인기 많은 캐릭터들만 띄워주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일부 팬들의 불만을 사기도 한데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속상한 건 어쩔 수 없겠지? 마지막으로 팡요는 2016년에 초코와 함께 공개된 캐릭터야. 중화권 사용자들을 겨냥하기 위해 등장했지. 팡요스 다이어리 만화를 보면 팡요는 IT와 전자공학에 관심이 많아서 유학을 왔다가 초코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라인 프렌즈는 브라운, 코니, 제임스, 문, 보스, 셀리, 에드워드, 레너드, 제시카, 초코 그리고 팡요까지 각양각색 다양한 매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함께 모여 있어.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욱 폭넓은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겠지? 그렇구나. 이름 외우는 데만 해도 한참 걸리겠다. 캐릭터들이 좀 많긴 하지만 관심 갖고 조금만 살펴보다 보면 금방 외워질걸?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캐릭터들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라인 프렌즈는 여러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더욱 이름을 알렸어. 특히 독일 프리미엄 필기구 브랜드 라미와의 콜라보레이션은 라인 프렌즈의 세계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을 잘 보여준 사례야. 왜냐하면 라미는 1930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어떤 브랜드와도 신규 제품을 공동 개발하거나 출시한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최초의 콜라보레이션 캐릭터로 라인 프렌즈를 선택했으니 해외에서의 입지가 어떤지 잘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협업은 라인 프렌즈만이 할 수 있는 콜라보라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어. 이 외에도 스웨덴 도자기 브랜드 구스타브 베리, 네덜란드 조명 브랜드 미스터 마리아 등 다양한 해외 브랜드들과 활발하게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지. 국내에서도 미샤, 메디힐 등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하며 아주 좋은 성과를 냈어. 이 정도면 황금알을 낳는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 이렇게 라인 프렌즈는 귀엽고 실용적인 상품들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특히 미니니라는 미니어처 캐릭터 라인은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어. 미니어처 캐릭터답게 캐릭터 이름들도 그에 맞춰 조금씩 바꾼 게 재미있지 않니? 최근에는 뉴진스가 이 미니니 시리즈와 함께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 뉴진스의 트레이드마크 토끼를 버니니로 만든 거야. 또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는 신곡 앨범 컨셉을 반영해서 파워퍼프걸 테마로 꾸며져 있어. 이것만 봐도 라인프렌즈가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마케팅을 정말 잘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원래도 귀여운데 크기를 확 줄이니까 더 아기자기해진 것 같아. 그런데 온라인 스토어를 보니까 라인프렌즈 말고 다른 캐릭터들도 엄청 많이 보이는걸? 얘네들은 뭐야?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 캐릭터들은 BT21, 위치 그리고 트루즈야. 각각 방탄소년단, 있지 그리고 트레저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캐릭터들이지. 이 외에도 중국의 아이돌 왕이엔과 함께한 로이식스, 블랙핑크 지수와 함께한 달고미와 치치도 있어. 이렇게 라인프렌즈는 다양한 국내외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면서 더욱 인지도와 팬층을 넓혀가고 있어. 메신저 스티커로 시작한 라인프렌즈가 이렇게 세계적인 글로벌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세심한 현지화 전략 그리고 사람들의 니즈와 취향을 빠르게 파악한 것도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귀엽고 매력적인 캐릭터들 덕분 아니겠어? 전 세계 사람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즐기는 라인프렌즈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새로운 놀라움을 줄지 기대돼. 맞아. 나도 라인프렌즈 매장에 한번 가봐야겠다. 메가브라운이랑 사진 찍어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한번 같이 놀러 가보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등장할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